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상은 주목할 만한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알렉 차레프라는 유명한 정치가이자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 알렉 차레프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북한 드론 공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임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 법원은 3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지율이 급락하고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자 외부 위협을 조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윤석열은 평양에 드론 공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위기를 유발시키면서 국내 계엄령 선포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에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한국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현재는 내란 혐의로 구속 중에 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사례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는 좋은 사례인데 하지만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만약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정에는 긴 줄이 늘어설 것이며 전쟁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어르인스키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유엔의 승인 없이 78일 동안이나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였다. 그리고 부시 주니어 또 대통령은 9.11 테러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쟁을 벌였다. 이라크 침공의 명분은 2003년 2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하얀 밀가루가 든 작은 병을 흔들면서 이것이 사담 후세인이 화학, 생물학,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 결과 20만 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이라크 나라는 황폐해졌으며 IS의 극렬 테러 분자 조직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2004년 부시는 또다시 재선에 성공하였다. 오바마는 국내 경제 문제와 선거 패배 속에서도 리비아를 폭격하였고 시리아에서 대리전을 시작하였다. 그는 취임 첫 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블링컨, 오스틴은 수년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였고 전쟁 지속을 위한 온갖 노력을 했다. 젤렌스키는 2022년에 분쟁을 일으켰고 이후 모든 평화협상을 현재 무산시키고 있다. 전쟁은 대개 정치인들에게 의해 시작되고 그 전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역사상 정치인들이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약 지도자들이 한국의 경우처럼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면 전쟁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와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가 과거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생물학 연구소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표한 모든 주장은 거짓이고 선전이고 헛소리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에 방영되었는데 이렇게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자국민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40여 개의 화학 생물학 실험실이 우크라이나에 40여 군데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각종 인간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를 추출하였고 이런 것들이 또한 러시아 전선에 사용되었다는 보도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하였는데 최근에 마지막에 이 고테이말 툴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40여 개의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했다는 실제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영상은 콘스탄티노프카 시내 각처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이 시내 각처를 점령한 그 내용을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에는 한 달에 1만 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강력한 공격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겨우 러시아군은 이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아직 일부에는 고립돼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복장으로 옷을 환복하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격렬하게 이 콘스탄티노프카 시내를 점령했고 아직도 시내 일부에 우크라이나군의 잔당을 소탕하고 있으며 이 콘스탄티노프카 북부 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또 보시는 영상은 이 콘스탄티노프카를 해방해야만 드루시코프카를 통해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진격할 수 있다라고 남부군 제4기계화 소총여단 사령관인 안톤 그루스니스 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 해방작전은 마치 케이크, 파이를 조각나듯이 도시를 여러 군데로 조각내서 탈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그러한 전쟁이 몇 달 동안 진행되었고 드디어 이 도시를 해방했다는 이러한 그 지역사령관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러시아 날에 참전 용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푸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 희망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더 확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러시아는 보다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 파괴전을 벌일 것을 푸틴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싸우지 말고 모두들 함께 살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향후 러시아군 푸틴의 행보가 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고 전략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키예프 도시에 700여 발의 계란 및 수십 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역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강도 높은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이 키예프 도시에 대한 공격 결과는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론은 푸틴이 너무 이쪽 전쟁에 있어서 유약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군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로조바야 기차역에서 기차가 파괴된 영상입니다. 이 전기 기관차는 6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기관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군이 이 철도망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기관차는 6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열차 인프라는 결국은 전선으로 배급되는 배급 물자를 운송해주는 주요한 운송 인프라입니다. 러시아는 이 인프라를 파괴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관차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 기관차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역사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그러한 오래된 전기 기관차도 사용하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젤렌스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물류가 많이 타격을 받았고 현재 러시아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유소 등이 타격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현재 유류값이 오르고 있고 일부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젤렌스키는 푸틴의 러시아 국내 인기가 하락되고 있는 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조작된 그래프라고 러시아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이 나오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여론 조작도를 대체해서 또 다른 영상을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콘스탄티노프카가 함락되었는데 그러면 이 콘스탄티노프카가 점령되었던 이 지도를 대체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전략 도시를 빼앗겼는가라고 제렌스키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SNS에서는 제렌스키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특수전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있는 벨고로드 국경 도시에는
시민 사망자 수가 541명이고 부상자 수가 3,928명, 그리고 약 5만 5천 건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도시 벨고로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과 포격으로 민간인들이 아직도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사이에 둔 특히 러시아 국경 도시는 주민들의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4년 이상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주민들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대상은 군사 목표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시설까지도 공격을 하고, 이것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내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전쟁 피로도를 올리면서 러시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최근 3, 4개월 전부터 급속히 강화돼서 현재 러시아에 있는 후방 물류기지가 파괴되고, 특히 크림 지역에 도로가 파괴되면서 이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라든가 유조선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에서 파괴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민간인 피해자가 우크라이나보다도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간스크 지역은 현재 신생 4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거의 99.9%의 영토를 획득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도 상당히 많은 전쟁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의 아픔을 강력히 호소하는 노래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Вместе плечом к плечу нашу страну не дадим врагу. Город в дыму, куклы в углу, в небо поднимем глаза. Город в огне, брат на войне, только ни шагу назад. Вместе плечо к плечу стоим, с мальчишками рядом в строю. Все вместе плечо к плечу нашу страну не дадим врагу. Холодно мне, сердце в огне, верю, что все я смогу. Я не солдат, но я помогу, дом для родных сберегу. Все вместе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тоим,